네, 오늘은 7단원 국어의 문법 요소 중에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교과서 258쪽과 학습지 5쪽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짧은 영상을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하지만 잘못된 높임 표현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백화점,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높이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구두는 특별 할인 제품이시고요. 내가 제품이시라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내가 나오셨다고? 이 핸드폰은 매진되셨어요. 내가 매진되셨다고? 여기 앉으실게요. 앉으실게요. 자기가 앉겠다는 거야? 나더러 앉으라는 거야? 한번 걸어보실게요. 걸어보실게요. 자기가 걷겠다는 거야? 나더러 걸으라는 거야? 영수증 받으실게요. 받으실게요. 자기가 받겠다는 거야? 나더러 받으라는 거야? 이보게, 이거 왜 말을 그렇게 하나? 네, 뭐뭐 하실게요. 네, 저도 뭐 물건을 살 때나 심지어 뭐 병원 가서 치료 받을 때도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명으로부터만 듣고 좀 많이 낯설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뭐 하실게요. 이런 표현을 쓰고 계셨습니다. 네, 손님을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어법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신 이런 표현들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우리말 나들이 MC로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나왔던 이 시라는 표현인데요.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제품이시고요 또는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에 썼는데 이 시는 사람을 높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 아메리카노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네. 또한 휴대전화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매진되셨어요가 아니라 휴대전화는 매진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휴대전화까지 살펴봤는데요. 공부할게요 또는 알아볼게요와 같은 리을 게요라는 표현, 이런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쉴게요. 여기 앉으실게요.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 앉으세요가 맞는 표현이고요. 영수증 받으실게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수증 받으세요가 맞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가게에 들렀을 때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실게요. 이런 표현들이 하지만 잘못된 과도한 높임 표현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높임 표현을 배우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58쪽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본문 먼저 함께 읽어 볼게요. 네, 교과서 258쪽. 오늘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교과서 읽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자, 높임 표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자, 높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임법을 상대의
주체,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다? 높임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 어미가 달라진다. 화자 자신을 낮추는 제, 저 등의 어휘를 쓰기도 한다. 자, 상대 높임법은 대상이 누구다? 높이는 대상이 청자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때 사용하는 높임법이다. 자, 그래서 이 상대 높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결 어미를 달리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종결 어미 배웠죠? 자, 문장을 평서문으로 끝내는지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끝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그 종결 어미의 상대 높임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저, 제가, 저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습지 5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실현 방법으로 첫 번째 종결 어미를 통해서, 두 번째 저나 제라는 어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결 어미에 관해서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5가지 문장의 종결 방법, 그리고 우리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크게 먼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격식체라는 것은 의례적인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격식체라는 것은 공식적인 표현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말투이고, 비격식체라는 것은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격식체 중에서도 우리 높임 표현이 높이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표현도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위는 높임 표현, 아래는 낮춤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격식체도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높임 표현의 이름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명령법의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높임의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이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듣는 상대에게 아주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집에 갑니다. 이렇게 비읍니다 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아주 높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오체입니다. 하십시오체보다는 덜 높이지만 상대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오체를 예사 높임이라고 부르고요. 예문을 한번 본다면 나는 공부를 하오, 나는 집에 가오, 이렇게 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대 국어에서 하오, 가오 이런 표현 자주 쓰나요? 네, 자주 쓰지 않죠. 현대 국어에서는 점점 쇠퇴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낮춤 표현입니다. 자, 낮춤 표현 중에 하계체는
낮추지만 아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사 낮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본다면 나는 공부를 하네, 나는 집에 가네, 일을 함께 하게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계체도 하오체와 마찬가지로 현대 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격식체 중에서 가장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헤라체. 헤라체는 아주 낮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본다면 나는 공부를 한다.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아주 낮추는 태도를 표현하는 높임 표현입니다. 자, 지금 평서문의 예문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평서문의 예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에 관해서 여기 종결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격식체의 높임 표현인 해요체. 해요체는 두루 높임. 반말인 해체는 두루 낮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루 쓰인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요만 붙이면 높임 표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공부를 해요. 나는 집에 가요. 나는 공부를 해. 나는 집에 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편하게 쓰이는 해요체, 해체를 통해서도 높임과 낮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높임법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존재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서 상대 높임법에 나와 있는 예문들, 우리 방금 배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한번 구분을 해 볼까요? 자, 먼저 밑에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니? 자, 지금 청자를 헤라체를 사용해서 아주 낮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라체. 그러니 대답이 저는 집에 갑니다. 비읍니다를 사용해서 상대를, 청자를 아주 높이고 있다. 비읍니다는 그렇죠. 하십시오체였다. 자, 옆에 반가워, 오랜만이야. 자, 요거는 그렇죠. 두루 낮춤의 해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답변이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반갑습니다는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이죠. 오랜만이에요. 요는 그렇죠. 해요체. 두루 높임. 이렇게 각각 높임법이 사용된 문장에서 어떠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되었는지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체 높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문장에서 주어인 대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이 주체 높임법이네요.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한다. 첫 번째 실현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서남할 어미 시가 붙어 실현된다. 시가 붙는다. 그리고 있다, 먹다 같은 단어 대신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어휘를 쓰기도 한다. 특수어휘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어떤 대상,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방금 교과서에 나왔듯이 주격조사 깨서
선어말 어미 시,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또 하나의 방법, 주어 뒤에 전미사 님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수어휘가 사용된 예입니다. 철수가 집에 있다. 문장의 주어인 철수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를 쓰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지금 높여야 하니까 주격조사께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있다 대신에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했네요. 자, 철수가 빵을 먹다를 높이는 드시다. 철수가 낮잠을 자다를 높이는 주무시다. 철수가 매우 아프다를 높이는 편찮으시다 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미사 님을 통해서 자, 위의 문장을 보면 의원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의원님을 붙여서 의원이라는 주어를 높일 수가 있네요. 자, 그 밖에도 깨서라는 주격조사, 그리고 출근하셨다, 이 결합해서 셔이 된 거죠. 이렇게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문장의 주어,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아버지라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깨서라는 주격조사와 계시다라는 있다의 높임 표현인 특수어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높이죠. 반대로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생각 등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문을 본다면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사실 걱정거리 그 자체만으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속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걱정거리를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높이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높여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주체 높임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께서는 잘 지내시지. 부모님,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께서를 쓰고 또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했네요. 자, 너도 잘 지내니?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시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같은 학교에 계시지요. 선생님, 문장의 주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깨서라는 주격조사, 그리고 있다를 높이는 계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서술의 객체입니다. 서술의 객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합니다. 부사격 조사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고 첫 번째 실현 방법. 두 번째로 만나다, 묻다와 같은 단어 대신 되다, 여쭈다 같은 특수어휘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네, 학습지 보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께와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될 수 있고 또 아까 주체 높임에서 나왔듯이 님이라는 것을 붙여서 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게 추가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어휘가 사용된 예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영희가
언니가 영희를 보다. 자, 문장의 목적어인 영희,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다 이지만 할머니를 뵈다. 할머니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뵈다, 뵙다라는 특수어휘. 언니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다. 영희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주다지만 할머니께는 드리다. 언니가 영희에게 안부를 묻다. 할머니께 여쭈다, 여쭙다. 언니가 영희를 집에 데리고 왔다. 할머니는 모시고 왔다. 이런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법은 우리 현대국어에서 가장 간소하게, 간략하게 실현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은 현대 국어의 높임법 가운데 가장 발달되지 않은 높임 표현입니다. 하지만 중세에는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처럼 이렇게 특수한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삽, 잡, 잡이 있어서 객체 높임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사라지고 점차 쇠퇴하게 되어서 현대 국어에는 위와 같은 이런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되게 되었다라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서 만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다음에 너를 만나러 갈게. 문장의 목적어인 너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만나다 라는 서술어를 사용했는데 학생이 저도 선생님을 뵈러 갈게요. 목적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니까 뵙다, 뵈다 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높임 표현에 대해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259쪽 활동 1, 2 함께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아주머니, 저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는 청자인 아주머니를 높이고 있죠. 이 문장은 상대 높임이네요.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이고 있는 표현. 자,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화자, 저를 낮추는 표현, 그리고 처음입니다, 비읍니다, 하십시오체를 통해서 아주 높임의 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미야,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진지를 잡수셨어. 자, 지금 청자인 영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식사를 하셨다, 진지를 잡수시다 라는 할아버지,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할아버지. 문장의 주체니까 주체 높임이 실현되겠죠. 어떤 식으로 실현되느냐. 할아버지 뒤에 붙는 깨서,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진지를 잡수다, 먹다를 높여서 표현하는 잡수다, 그리고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네요. 자,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본다면 주격, 조사, 깨서, 두 번째로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특수어휘, 먹다 대신에 잡수다 라는 어휘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김 과장이 맡았던 업무는 사장님께 여쭈어 보게. 자, 지금 문장의 주체인 김 과장을 높이는 표현 아닙니다. 물어보는 사장님, 그 대상인 부사어인 사장님을 지금 사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사장으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사장 뒤에 님이라는 전미사, 그리고 깨라는 부사격 조사
그리고 특수어휘 묻다를 높이는 여쭈다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전미사 님을 붙이고 다음으로 부사격 조사 깨 그리고 특수어휘 묻다를 높이는 여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다음 문장을 높임법에 맞게 고쳐보자. 자, 그럼 먼저 어떤 높임이 실현되어야 하는지부터 찾아야겠죠. 청자가 선생님일 때, 자, 청자가 선생님이다. 청자를 높여야 되니까 상대 높임이 실현되어야 되네요. 자, 그렇다면 나 대신에 저라는 표현, 그리고 있어 대신에 우리 종결 표현 있습니다. 격식체 혹은 비격식체는 있어요. 라고 고쳐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삼촌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 이 문장의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주체 높임이 실현되어야 하네요. 그래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삼촌이 대신에 삼촌께서라는 주격조사, 그리고 떠난다 대신 그렇죠,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서 떠나신다 로 고치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장, 동생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자,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여야 하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해야 합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데리다를 높이는 모시다,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야겠죠. 네, 이제 학습지 6쪽, 7쪽 준비해 주세요. 자, 6쪽 간단한 확인 문제이고 7쪽은 기출,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페이지의 문제를 풀고 첨부 파일에 정답과 해설을 올려두었으니 스스로 채점을 하고 틀린 거나 모르는 부분은 스스로 공부를 해 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 6쪽과 7쪽 학교에 왔을 때 함께 검사를 해서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 시작할 때 과도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문장, 이제는 왜 이러한 높임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 수업 과제입니다. 앞의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그걸 바탕으로 출석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태풍 조심해서 내일 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